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가장 좋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이 모였을 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막 보드게임의 재미에 눈을 뜬 분들을 위한 리스트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며 순서는 게임의 난이도 순으로 쉬운 게임부터 어려운 게임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아마 몇몇 분은 친구 따라 보드카페 갔다가 이 게임을 접하고 주사위만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 재밌을 수 있나 하고 놀라시는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말 그대로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가서 6개의 스테이지별로 걸려있는 배당금을 얻기 위해서 각자 주사위를 굴려 나온 눈금의 수에 맞게 도박장에 배치하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주사위가 다 배치되었을 때 주사위 개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져서 돈을 나눠 갖고 최종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사위 개수가 같은 경우인데요. 몇 개라도 각 플레이어들 간의 주사위 개수가 같게 되면 모두 주사위가 없는 0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등 대결을 하다가 두 사람이 주사위 개수가 같이 종료가 되면 어부지리로 세 번째 사람이 독식을 하는 경우도 생겨서 기가 막히게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비입니다. 이 게임은 서로의 합을 맞출 수 있는 협력 게임인데요. 하나비는 일본어로 불꽃놀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말 그대로 다양한 색상의 불꽃놀이 카드를 1번에서 5번까지 순서대로 중앙에 카드를 내려놓아서 모두 완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포인트는 자신의 패는 자신이 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서로가 상대의 카드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의 색상이나 숫자 중 하나의 정보를 모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힌트를 줄 수는 없고 정해진 힌트 토큰이 떨어지면 토큰을 다시 채우기 전까지는 더 이상 힌트 제공이 불가하므로 정말 적절한 힌트로 지금 누가 어떤 카드를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타이밍을 잘 전달해야 되는 호흡이 중요한 협력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아브라카와시입니다. 보드게임을 처음 카페에 접하시는 분들은 다빈치 코드라는 게임을 분명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 게임이 재밌으셨다면 이 게임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정해진 만큼의 마법의 돌을 받는데 자신의 패는 자신이 볼 수가 없고 상대의 패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마법의 돌의 숫자는 1에서 8까지 있는데 게임 내에 들어있는 마법의 돌은 해당 숫자만큼 들어있습니다. 즉 1번 주문의 마법의 돌은 1개, 8번 주문은 8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돌아가며 상대의 블럭들을 보고 내가 있을 법한 마법 주문을 외쳐서 해당 마법의 돌이 나에게 있다면 성공적으로 그 주문을 발동시킬 수가 있고 없다면 실패의 대가로 생명을 하나 잃게 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다 잃거나 혹은 마법의 돌을 다 사용하면 라운드가 종료되고 정해진 상황에 맞게 점수를 획득해 총 8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상대의 체력을 0으로 만들게 하는 사람은 3점을 얻게 되는 점 때문에 다들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상대의 체력을 계속 체크하는 재미가 있죠. 다음은 스카우트입니다. 클라이밍 카드 게임으로서 앞사람이 낸 카드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내면서 계속 턴을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포인트는 우선 한 장의 카드가 숫자 위아래로 2개씩 적혀 있다는 점과 내 손패의 카드 순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어진 숫자,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혹은 페어의 같은 숫자를 내고 싶어도 이 숫자들이 내 손패에서 나란히 붙어있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골라서 빼낼 수가 없는 답답함이 매력인 게임입니다. 다만 게임의 제목처럼 자신의 턴에 현재 돌고 있는 패의 카드 중 한 장을 스카우트 해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는 가져온 카드의 위아래 숫자를 잘 선택해 내 손패 위치 아무 곳에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잘 노려 영리하게 족보를 구성해야 하는 쉽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중독성 높은 게임입니다. 다음 5번째 게임은 킹 오브 도쿄입니다. 과거 고질라라는 일본 대개수 특촬물에서 영감을 얻은 테마의 게임인데요. 각자 하나의 괴수를 골라서 다른 플레이어의 괴수들의 체력을 0으로 만들어 자신만 살아남거나 혹은 승점 20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방식은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하는 방식인데 총 3번의 기회를 통해서 3개의 같은 숫자를 모아서 점수를 넣거나 자신의 체력 회복 및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전기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으로 다른 괴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격은 원하는 아무 괴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쿄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괴수만 공격할 수가 있고 반대로 도쿄에 있는 괴수가 공격을 하면 외곽에 나와 있는 모든 괴수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쿄에 들어갈 때마다 1점, 또 도쿄에 머물러 있는 채로 턴이 돌아오면 2점을 또 자동적으로 얻기 때문에 이 도쿄의 위치가 꿀자리인 것 같지만 도쿄 지역에서는 체력 회복이 안 되고 자신의 턴이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 몰매를 맞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또 20점에 가까워져도 결국 공격을 받아 체력이 0이 되게 되면 탈락을 하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잘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다음 6번째 게임은 스페이스 크루입니다. 개인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협력 게임인데요. 트릭 테이킹과 협력을 잘 버무린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인원수에 맞게 숫자 카드를 나눠갖고 정해진 미션에 걸맞게 임무 카드들을 펼쳐서 해당 임무 카드를 순서대로 자신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임무 카드를 가져오면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제 트릭 테이킹이라는 장르답게 선이 내려놓은 카드의 색상이 있다면 무조건 그 색상의 카드를 내려놓아야 하고 가장 높은 숫자를 낸 사람이 이번 트릭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획득한 트릭에 자신이 처음 가져온 임무의 색상과 숫자가 맞는 카드가 있다면 임무를 성공한 거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임무의 카드를 따냈다면 실패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우주에서 진행하는 테마니만큼 플레이어들 간 의사소통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시작하면 몰입감 넘치게 계속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티켓 투 라이드입니다. 거의 클래식 명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오래전에 출시된 만큼 기본 티켓 투 라이드 미국 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버전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색상의 선로 카드들을 통해서 선로를 연결하고 선로가 길게 연결될수록 높은 점수를 얻으며 목적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면 게임 종류 추가 점수를 주는 미션 카드들도 있어서 게임 시작 전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로는 누군가 한번 놓으면 그 자리는 재차 놓을 수 없고 한 번에 모든 선로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색상의 카드를 열심히 모았다가 한 번에 다 풀어내는 맛이 잘 살아있습니다. 각 버전들마다 기본 룰 외에 조금씩 다른 변형 요소들이 추가되어 더 재미를 더하고 있으므로 기본판이 마음에 드셨다면 밸런스 좋은 유럽 버전과 2, 3인용의 노르딕 그리고 더 스피디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뉴욕 버전도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8번째 게임은 태양신 라입니다. 보드게임에서는 경매라는 요소가 하나의 메커니즘 요소로 사용되곤 하는데 그 경매와 셋 콜렉션의 맛을 제대로 잘 담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이 누구나 동등하게 입찰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언제 라운드가 끝날지도 모르게 마지막까지 패를 아끼다가 똥이 될 수 있는 그 쫄깃한 파티의 매력이 담겨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게임은 각자 턴에 돌아가면서 타일을 하나씩 뽑아 중앙에 모아두게 되는데 이 모아둔 것들이 마음에 들면 라를 외쳐 경매를 시작하고 외친 사람이 옆 사람 순서대로 단 한 번씩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숫자를 베팅한 사람이 중앙의 타일을 모두 얻게 되고 이 타일들의 종류와 컬렉션에 따라서 라운드 종류 후에 점수를 얻기도 하고 총 3번의 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게임 종료 시 점수를 얻게 되는 요소도 있어서 자신의 취향과 전략에 맞게 타일들을 모아나가는 맛이 재미난 게임입니다. 다음은 티추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4인 하면 머리에 모두 떠올렸을 법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합이 좋은 4명이 만나면 하루 온종일해도 질리지 않는 게임이라 오히려 몇몇 모임에서는 티추 게임을 금지를 시킬 정도로 중독성이 높은 게임입니다. 티추는 2대2로 편을 나눠서 대결하는 팀전이라서 꼭 4인으로 즐겨야 되고 먼저 1000점에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이밍 게임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족보에 맞게 손패 카드를 이용해 내려놓게 되는데 자신이 내려놓은 패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자신에게 오게 되면 이번 턴에 내려놓은 카드를 모두 가져가 그 안에 담긴 점수 카드들을 점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손패를 다 털게 되면 1등이 되고 한 팀에서 1, 2등이 나오면 패점수 계산을 하지 않고 200점을 얻는다든지 예고 홈런처럼 게임의 초반부에 자신이 1등을 하겠다는 의미로 티추를 외치고 진짜로 1등을 하면 외친 시점에 따라서 추가로 100점 혹은 200점을 얻는 한방의 맛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재미난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게임은 바로 세븐 원더스인데요. 최대 7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게임 자체가 내 왼쪽과 오른쪽이 중요한 게임이더라 4인으로 즐길 때 가장 컴팩트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에서 30대까지 나뉜 카드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각자 손에 있는 카드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옆으로 넘기는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문명 게임입니다. 모든 카드에 비용이 되는 기본 자원 카드들부터 특수한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과학 카드 및 그리고 시대가 끝나고 왼쪽과 오른쪽의 국가별로 공격력을 계산해 승점과 벌점을 부여하는 군사 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자신의 입맛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재미와 게임 시작 시 비대칭으로 나눠가는 기본 불가사의 문명을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고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문명 게임의 재미를 잘 농축시킨 리플레이싱이 좋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마음에 드셨다면 형만한 아우가 없다지만 형을 능가해버린 2인 전용 세븐 원더스 듀얼도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4명이 모였다면 꼭 한번 즐겨봐야 될 보드게임 10가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리스트들이 초보부터 패밀리 난이도의 게임들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살짝 좀 더 높은 난이도의 게임들로 한번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와 해외 보드게임 정보를 모아서 웹진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매달 발행되는 보드게이머즈 웹진을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과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바!